일단 채용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첫 달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한 달 일해보고 나서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딴 방법이 없었어요. 내 사무실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솔직히 정말 빵원이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라이프앤웍스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옥이라고 합니다. 올라오면서 봤는데 되게 느낌이 독특하더라고요. 사무실 소개 혹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인테리어 사무실로 해서 라이프앤웍스 사무실이 지금 2층에 있고요. 3층하고 이제 옥상은 저희가 라이프앤플레이스라 그래서 공간 대여하는 곳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룸이라 해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만화책도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이제 뭐 이런 위인책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이제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노래방도 되고 뭐 빔프로젝트 볼 수도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옥상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이제 농구장을 컨셉으로 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여기다 이제 테이블 놓고 이제 막 놀면은 이제 뭐 파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일하다가도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쉴 수 있죠. 저희는 일할 때 책상에서 꼭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한숨 잘 수도 있는데 편하신가요? 좀 햇볕이 따갑다는 것 때문에 대표님 이번에 가는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일산 대화동에 있는 카페 현장이에요. 은퇴 이후에 뭘 하고 싶은 부분 그런 걸 찾는 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빈 상태의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의뢰를 주셨어요. 저희 제안을 되게 흔쾌히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 컨셉을 되게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카페나 문의가 들어오면 컨셉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하세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 머리에 몇 가지 정도의 컨셉은 갖고 있어요. 현장을 딱 보고 고객이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컨셉하고 딱 매칭이 된다 그러면 그 컨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컨셉을 이제 찾죠. 저희가 이제 컨셉을 이제 고객한테 제안을 한번 했을 때 고객 반응을 보고 이제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컨셉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셨는데 요즘 홀 쪽에 이제 손님들이 앉을 공간을 사실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테이크아웃 위주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테이크아웃 위주는 아니에요. 머무르고 싶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컨셉을 잡을 때는 그 동네 상권도 좀 봐요. 그 동네에 그런 편안한 카페들이 이미 많았어요. 디자인적이고 감성적인 좀 느낌이 좋은 거 그거를 컨셉으로 제안을 했고 카페를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시는지도 가서 들러서 봐요. 불편한 건 뭔지 어떤 시간대가 장사가 잘 되시는지 그래야 다음번 고객한테 또 제가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되게 고객분들 만족도도 더 높으시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그분이 잘 되셔가지고 이제 2호점 내시면 거의 저희랑 해요. 카페 인테리어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이 주변 상권에서 시선을 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셉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카페 내부에 뭐 소품 같은 것도 직접 세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할 때도 있는데 저희는 비용을 받으니까 고객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가능하면 이제 좀 소품을 안 놓으시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번 카페 구상하실 때 살짝 생각하셨던 컨셉이 있으신가요? 여기 컨셉은 이제 라인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지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으로만 표시돼요. 아치나 이런 걸 복잡하게 많이 넣지 않았죠. 조명도 약간 노란색으로 해서 되게 은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늑한 느낌이죠. 감성적인 좀 힐링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잡았어요. 이 현장의 특별한 건 요 벤치가 이제 사실 요거를 라인 그대로 딱딱딱 맞게 해서 조명이 밑에 들어가게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요거 맞춘다고 좀 고생을 했어요. 여기가 그럼 이제 좌석이 되는 거고 여기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벤치 구상한 것 자체가 몇 명이 와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 2명이 와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도 되고요. 3명이나 4명 왔을 때 이렇게 둘러 앉아도 되고 5명도 앉을 수 있고
단체석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고객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나무 느낌의 벤치를 앉을 수도 있고 감각적으로 보이는 좀 깔끔한 돌 느낌의 벤치에 앉을 수도 있고 외부에 앉아도 되고. 컨셉 자체가 여기 길목 들어올 때부터 시선을 받도록 잡은 거예요. 저기 모퉁이부터 벌써 딱 돌면 저 벽이 보이고 꼬리 같은 게 나온 부분이 간판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벌써 이제 이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보고 저거 뭐지? 하고 이제 걸어오면서 점점점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저 물결 라인으로도 조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좀 뭔가 이렇게 동네에는 없는, 내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그런 좀 약간 신기한 공간에 간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제 저쪽 진검 계단인데 저기는 이제 자갈이 깔릴 거예요. 다리를 넘어가서 가면 밀실 같은 공간, 여기서 이제 앉으면 비 오는 날은 여기서 물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저희 사전에 얘기해 주셨을 때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인테리어 업계로 이직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도체에서 어떻게 인테리어 업계로 업종을 좀 변환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할 때 이제 돈이 없었어요. 집을 이제 어렵게 구했는데 정말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되게 조그만 10평짜리 빌라였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이 공간을 보고 너무 이렇게 좀 실망을 하셔서 혼자 이래저래 공부를 해서 집을 좀 이쁘게 꾸몄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하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이제 뭐 파티도 해보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전셋집은 보통 이제 인테리어 안 하는데 점점 이제 조금씩 비싼 집으로 옮길 때마다 계속 인테리어를 조금씩 했어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하고 새로운 소재도 써보고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업종을 변환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바꿨을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뽑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해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일단 채용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첫 달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한 달 일해보고 나서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입사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 뭐 놀고 싶고 이런 것도 없고 빨리 이제 인테리어를 배워가지고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월급도 좀 이제 사실 예전 받던 월급으로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뭐 할 거 하고 현장 가서 체크할 거 하고 그때는 캐드랑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도 잘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사무실 가서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뭐 아침 한 뭐 7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실 뭐 거의 일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간절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30대 후반에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죠. 이거를 빨리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실장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업무도 이제 제가 막 맡아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장까지 오르게 되셨나요? 마지막 회사에서는 이제 1년 만에 실장이 됐어요. 보통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실장 되는? 보통 5년 정도 가요. 부족한 건 좀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시고 인정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또 직접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 거예요? 창업한 계기도 취업이 안 돼서요. 저는 원래 뭘 하면 목표를 보통 3년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뒤에 직장 생활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직장 생활하고 그 뒤에 이제 창업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1년 정도 다녀서 실장이 됐는데 회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사실 입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뭐 반대 입장에서 보면 30대 후반에 일 시작해서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실장급 대우로 채용하려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최저임금 수준 받고 다시 입사할 수는 없는 거죠. 딴 방법이 없었어요. 내 사무실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창업하실 때 초기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을 하셨나요? 솔직히 정말 빵원이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분이나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쪽지나 메일을 보냈어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 일을 맡기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 일을 이제 받아서 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사업자만 딱 내고 사무실도 사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 창업하신 지 몇 년째 되신 건가요? 이제 6년 돼서 이제 7년 차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7년 동안 일하시면서 약간 연 최고 매출액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고 매출액은 한 9억 정도 돼요. 그러면 무자본으로 시작한 인테리어 회사를 이렇게 억대 매출까지 성장시킨 대표님만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절함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고 평생 할 일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해내야 돼. 그 생각으로 이제 사실 힘들어도 그거를 이제 참고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사고, 지금은 돈이 없고 뭐가 하기 힘들어도 나는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지고 진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희 집은 한 8, 9억 정도 하거든요. 그 뭐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집을 못 산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직장 생활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아내랑 둘이서 집을 사겠다는 목표로 꾸준히 그냥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일도 생기고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뭐를 못한다 이런 건 있어도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테리어 회사를 약 6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현재까지 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 회사만의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을 얘기하면, 내가 설계하고 내가 생각했던 걸 만들어낸 공간이 현실에 존재한다라는 게 되게 아주 큰 장점 같아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뭔가 만들어낸 것이 존재한다, 세상에. 그게 제일 큰 이제 행복을 느끼는 요소 같고요. 인테리어 할 때 이제 힘든 점은 건설 현장하고 똑같아요. 시멘트도 날리고 뭐 먼지도 많고 톱밥도 나르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외부에서 먼지 마셔가면서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공 관리자분들 아니면 시공 기술자분들, 고객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소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인 걸 할수록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소통의 과정에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일이 좀 고된 부분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의도치 않게 좀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집콕 트렌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좀 인테리어 업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있나요?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좋은 공간에 찾아가는 좀 빈도도 좀 낮아졌고, 외부 활동 자체가 좀 적어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업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장의 축소화가 되고, 큰 매장들이 지금은 거의 공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축소가 있는 반면에 관심은 많아졌고, 작은 아기자기한 사실 매장들은 또 많아지고, 집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어요. 인테리어나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 산업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일 자체가 약간 몸을 쓰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자기 적성하고 이제 잘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다라고 생각되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사실 크게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만 갖추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촬영 어땠는지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좀 긴장이 되고, 보신 분들이 좀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좀 세상 살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시공해주셨던 업체들 중에서 이건 나중에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음식을 좀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쁜 공간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거기 살면 좋아하면 좋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상대가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좋고, 일본 그 드라마 보면 심야 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알죠. 그런 가게는 하나 해보고 싶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그냥 내 마음대로 장 봐서 메뉴는 딱 오늘은 이 메뉴입니다 하고 단골만 오는, 돈하고 상관없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